다음은 렉스 X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0년대 IT 버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닷컴 버블이라고도 불렸고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말이 이제 처음 등장한 시기이기도 했는데 2000년 초에 IT 버블 어떤 식으로 촉발이 됐고 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히스토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버블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도 그게 합리적 버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터지고 나면 그건 다 인간이 비합리적으로 행동했다고 이야기합니다만 버블의 형성 자체는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제 나름대로는 버블이 생긴 이유도 있고 버블이 꺼진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버블이 꺼지는 이유는 버블이 만들어질 때 논리가 심한 타격을 입으면 그때부터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2000년에 이제 닷컴 버블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도 생성 자체는 1994년, 1995년부터 미국이나 일본, 한국에서 IT 쪽의 산업이 급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 당시 반도체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그러면서 기존의 경제 지표로 세상을 해석하는데 완전히 엉망이 생겨요. 저는 우리나라 외환위기도 경제 지표를 잘못 만들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95년부터 미국은 경제 지표를 바꿉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트레인드 인덱스라고 하는 식으로 바꾸면서 이 새로운 산업이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1997년까지 잘못된 경제 지표를 보면서 당시에 이제 그 정부에서도 펀더멘털 튼튼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경제 지표에 따라서 그렇게 본 것이에요. 근데 어쨌든 IT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산업 전반이 이제 반도체나 이런, 우리가 이야기하는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전체 산업이 크게 변화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게 몇 년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나레이티브라고 하는 것이 버블의 결정적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커피 마시면서 술 마시면서 그거 있잖아,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이게 산업이 바뀌고 어쩌고 그 이야기가 아니고, 굴뚝 산업들은 이제 안 될 것 같아. 그럼 뭐가 되는데? 신경제, 뉴 이코노미. 거기다가 Y2K. 이 굴뚝 산업, 뉴 이코노미라고 하는 거하고 Y2K가 당시에 버블을 만들었던 이 나레이티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000년이 딱 되면 이게 앞에 숫자가 바뀌는 거예요. 1999년에 2000년. 근데 우리가 그동안 쓰고 있던 컴퓨터 시스템이 앞에 이자를 반영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날아가던 비행기가 갑자기 2000년 1월 1일 0시가 되면 떨어질 수도 있다. 배가 좌표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99년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기 시작. 전부 다 바꾸라는 것이죠. 안 바꾸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연준도 금리를 올리다가, 그때 경기가 워낙 좋아서 금리를 올리다가 이 Y2K 투자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연준이 볼 때도 이거 투자를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비행기에 떨어질지도 몰라요. 안 해봤으면 우리 모르죠. 그래서 이거 시스템 다 바꾸라 이렇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투자가 일어납니다. 연준도 그 투자를 보고 있는 금리 인상을 스톱 시켜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산업의 규모가 계속 커져 나가고, 가령 이제 미디어 이쪽에서는 그 당시에 AOL 이런 애들, 그러니까 새로운 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져 나가고, 그 다음에 야후 이런 것도 커져 나가고, 전통적인 미디어 기업 타임 워너 이런 거는 규모가 계속 축소해 나가고, 이런 식의 이제 새로운 경제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주가가 쫙쫙 올라갑니다. 2000년이 됐어요. 아무 일이 없네? 아무 일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준도 금리 인상을 가속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Y2K, 더 이상 Y2K 할 말이 없어요. 버블이 가는 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Y2K, 그럴 수 있겠다.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Y2K 그럴 수 있겠냐, 투자해야 되겠네 하다가, 새해가 밝았고,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지났다 치고, 그래도 여전히 뉴 이코노미가 있는 것이죠. 뉴 이코노미 가지고 가는데, 이 뉴 이코노미도 타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타임 워너가 AOL 합병을 해요. 비싼 값에 사서 합병을 하고. 근데 이제 신경제라고 하는 것도 야후가 해킹당합니다. 야후가 해킹당.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안이다. 그러면 보안업체들 주가가 막 올라가긴 하는데, 이런 여러 개의 과정을 거치면서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됩니다만, 이 닷컴 기업들을 IPO하는 과정에서
흔히 말하는 IB 대형 금융기관들이 이걸 이제 비상값에 IPO를 시키기 위해서 자기들 내부적으로 조작을 했다 이런 게 나중에 이제 검찰에 기소가 되고 금융기관들이 처벌을 많이 받고 개인들도 처벌을 꽤 많이 받은 그런 일이 발생하고 회계장부 부정 뭐 이런 것들. 그 당시에 이제 월드컴 일어나서 회계장부 부정 이런 것도 다음에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레이티브로 끌어올렸던 것들이 보니까 모래성인 거예요. Y2K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죠. 뭐 투자는 많이 일으켰습니다만 아무 일이 없었고 이제 Y2K도 할 말이 없어졌고 그다음에 뉴 이코노미라고 하는 것도 할 말이 없어져 가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주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었을 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하나씩 근간이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담론, 나레이티브를 상실해버린 것이죠. 이걸 바칠 만한 나레이티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3월 달부터 이 닷컴 기업들 중심으로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1차 버블 붕괴의 신호였죠. 근데 이렇게 폭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S&P 500이나 다우지수도 이제 좀 주가가 하락하는데 그 지나고 난 다음에 얘들은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갑니다. 고점 치고 막 올라가는 건 아니고 떨어졌던 레벨 정도까지 다시 올라가고 근데 이제 닷컴 기업들은 못 올라오고 얘들은 다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쌍봉을 만들고 난 다음에 더블탑이라고 이야기하죠. 주가가 9월부터 다들 폭락을 해서 뭐 S&P 다우도 한 50%씩 떨어지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버블과 버블의 붕괴는 다 이유가 있어요. 네. 이유가 있고 강력한 투자를 한꺼번에 투자를 일어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힘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도 그 과정에서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내가 금리 올려가지고 세상이 바뀌는 걸 함부로 내가 바꾸지 말자. 이게 자본주의 근간인 것이죠. 정부나 중앙은행이 지금 세상이 가고 있는데 이게 이상한 대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말이 맞아요. 말이 그럴듯해요. 그러면 지켜보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4차 산업혁명? 그거 막을까요? 열어줘야죠. 간단 말이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보고 있습니다만 친환경 막아야 될까요? 가도록 열어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준도 그런 식의 생각이에요. 금리 인상을 하지 말고 한번 가보자. 세상이 바뀌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진짜로 바뀌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때 2000년에 IT 닷컴 버블 버블 꺼지고 뭐 한동안 난리를 쳤습니다만 사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그때 그거 없었으면 지금 이것도 없어요. 지금 뭐가 있겠습니까? 당시에 그 난리를 치고 그 버블 속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그런 쪽의 업종에 가기 시작하고 이거 하면 진짜 돈 버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여기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그때 버블 붕괴는 있었습니다만 그 다음에도 계속 사람들은 투자를 하고 인재들이 들어갔던 거는 그때 버블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걸 버블이라고 부를지 그 버블은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할 땐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버블이 있을 때는 버블인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걸 버블이라고 부르든 아니든 이걸 형성하고 있는 담론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끌어올린 것이죠. 근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얘만 전기차를 만드네. 얘들 다 만드네? 비슷비슷하네? 이런 것들도 담론을 무너뜨리는 이것도 그냥 아주 새로운 뉴 이코노미가 아니고 이것도 혁신도 아니고 남들도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이걸 무너뜨리는 그런 기전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버블과 버블의 붕괴는 나레이티브로 봐야 된다. 그게 노벨 경제학상 이쪽으로 노벨 경제학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 교수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비이성적 과열, irrational exuberance, 자기가 만든 단어더라고요. 자기 책이 이 사람의 주저자가 irrational exuberance, 비이성적 과열인데 이 양반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게 이거예요. 버블은 나레이티브가 만들어낸다. 사람들이 그냥 너 그거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고위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이야기하는 요즘 같으면 그런 표현들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거 돈 복사하는 중이잖아. 지금 이거 왜 안 해? 이쪽에서는 돈 복사하는 거, 이쪽은 돈 삭제하는 건데 빨리빨리 복사해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게 하나의 이제 나레이티브가 되는 것이겠죠. 네. 방금 전에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호황을 지속하고 있는 코스피 시장을 두고서 이제 앞서 IT 버블과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것도 지난 다음에 알 수 있다라고 방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때 IT 버블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의 이제 버블은 어떤 차이가 좀 있다고 보여지시나요? 그러니까 버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경기 침체가 오면 어차피 주가 다 떨어지거든요. 주가 다 떨어지는데 경기 침체가 오면 뭐 버블이든 아니든 그 전에 버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좀 경기 침체가 오면 주가 한 30%씩 떨어져요. 네. 근데 그 전에 주가가 많이 높았으면 뭐 한 50%씩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50%씩 떨어지면 이거 버블이었다고 이야기하고 30% 떨어지면 경기 좋을 때 올라갔다가 경기 나쁠 때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가 올 때 주가가 많이 그 전에 많이 올라갔으면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물론 뭐 올라갔던 다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좀 길게 보면 주가라고 하는 게 연평균 10%씩 올라가기는 어렵거든요. 네. 연평균 10%면 7년이면 한 2배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한 2, 3년에 2배가 올랐다 그러면 많이 올라간 건 맞아요. 그러면 그럴 때 경기 침체가 많이 떨어지겠죠. 네.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가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도 그랬습니다만 그 나레이티브 가지고 막 올라갔던 종목은 경기 침체 전에 이미 주가 조정이 상당히 일어나요. 40%씩 일어납니다. 뭐 그런데 이제 이게 전체 미국의 전체 종목이네,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종목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려고 그러면 경기 침체 없이는 안 되죠. 그거는 버블의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